남자분인데 저한테 이제 검사를 받았죠. 그랬더니 질에서 나오는 균들이 다 나온 거예요. 근데 남자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. 나는 여자친구랑 할 때도 나는 콘돔을 사용을 한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몸짱 약사 민지연입니다. 짜잔. muscle. Show me your muscles. 이용원 원장님 모시고요. 오늘 성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아이가 셋이,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. 항상 걱정이에요. 일단 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뭐 사례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어떤 예방책이 있는지 해결책이 있는지, 이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같이 맞아야 될 또 주사도 있잖아요. 사례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남자분인데 저한테 이제 검사를 받았죠. 그랬더니 질에서 나오는 균들이 다 나온 거예요. 이거는 저 여자친구분도 같이 검사를 하셔야 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제가 치료를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. 근데 남자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. 나는 여자친구랑 할 때도 나는 콘돔을 사용을 한다. 왜 걸리는 거야? 왜 걸린 걸까요? 걸릴 수밖에 없죠. 전이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 균은 질 안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. 네. 질 밖에서도 촉촉한 데 이런 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바지 내리자마자 시작하는 거 아니죠. 쓸리기만 해도 이제 걸릴 수가 있어요.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 인유두종 바이러스, 네. HPV 이런 것도 1번부터 99번, 100번까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막아요? 못 막아요. 네. 그 중에 가장 위험한 9가지를 막는 게 상품명 빙빙가 있죠. 그런 것들을 막는다든가 HPV도 콘돔을 쓴다고 예방되진 않아요. 왜냐하면 걔네들이 살고 있는 데가 남자도 여자도 다 밑에 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매번 콘돔을 쓴다 그래서 예방될 수는 없죠. 단 예방되는 건 있죠. HIV. HIV 같은 경우에는 걔는 피가 섞일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면은 감염의 위험이 있다. 헌혈. 그렇죠. 근데 뭐 HIV는 그 키트도 있던데요? 네. 예전보다 늘었어요. 네, 늘었어요. 그러니까 키트를 그냥 약국에 전화해서 있냐고 물어보시지 않아요? 저도 혹시나 해서 검사를 했었는데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좀 놀랍죠. 저도 놀라고 환자도 놀라고. 근데 아까 뭐 막을 수 있다고 하셨던 거 그건 이제 해주시면 보호구 착용하시고,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행성 요로감염이라고 그럽니다. 사춘기 이후로 지나면서 어때요? 요도, 질, 항문이 일직선상에 있죠. 항문에 있던 게 질에도 가고 질에 있던 게 요도 가서 방광도 가고 여기 왔다 갔다 이웃사촌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관계를 한단 말이죠. 성관계를 할 때 윤활액이 나옵니다.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그쵸. 그러면서 방광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거기에서 근데 방광이 그냥 방광염이 아니라 1세대 세파롤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. 항생제로 지금. 막을 수 없는. 네, 잘 안 나요. 낫질 않아요? 네. 통증이 심하겠죠? 불편해 하시죠. 그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아랫배가 싸르르하고 소변이 마려워서 가면 양은 그렇게 많진 않고 요도에 후추를 뿌린 것 같아요. 진짜 그럼 되게 쓰라린 거네요. 제일 빈번한 사례는 어떤 사례일까요? 빈번한 사례요? 네, 성병. 환자들보다 제가 무서울 때가 있는데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와요. 혹은 와이프랑 남편이 와요. 나 갑자기 왜 무서운지 알겠다. 근데 둘이 다른 게 나와요. 하나도 안 겹치고 다른 게 나와요. 그러면 진짜? 말을 어떻게 해야 나도 지금 무서운 거예요. 근데 하필이면 따로따로 오면 내가 상관이 없겠는데 둘이 같이 와요. 정말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각각의 파트너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 비뇨의학과가 아니라 이제 비뇨정신과처럼 이제 상담을 하죠. 실제로 우리가 외래에서 하는 검사는 PCR이라는 검사예요. 근데 거기서 사균, 주거해닌균이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많이 있어서 그냥 거기 검출이 된 거예요. 리트머스 시험지 쭈르륵 따라 올라오는 것처럼. 우리 남자 같은 경우에는 소변으로 나가는데 직접 우리가 소변을 이제 면봉으로 따서 나가면 좀 더 정확하겠지만 편의상 그냥 오줌만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. 근데 그 오줌이 정말로 중간요를 받았냐, 첫 오줌을 받았냐, 끝에 오줌을 받았냐, 이것도 내용이 다르겠죠. 여자도 그렇고 이제 안에 브러쉬를 해서 나가죠. 혹은 소변을 받아서 나가죠. 근데 그럼 거기에 정말 균이 다 모여 있느냐, 그 문제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단편적인 이 두 가지 결과만 보고서는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균이 있고 이러한 균이 있으니 두 분이 치료를 하시고 나중에 없어진 걸 확인하십시오.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번에 2023년에 성매개 감염 지침이 바뀌었죠. 거기서 이제 딱 보면은 약이 다 비슷비슷해요. 일단 독시사이클린 아니면 아지스트로마이신, 메트로니다졸 그런 약들을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치료가 됩니다. 그거 치정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정기적으로 이제 서로 검사를 하고 뭐 있으면은 같이 검사해서 치료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. 그럼 만약에 성병에 걸렸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나요? 무증상 많아요. 많아요? 예를 들면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무증상 세균뇨. 이게 있을 때 치료를 하느냐 마느냐. 그러니까 소변을 받았는데 그쵸. 증상은 없는데 소변에서 WBC 100kg가 증가를 한 거예요. 당연히 우리가 세균이 나오면 WBC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겠죠. 치료를 하느냐 마느냐. 딱 치료할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. 임산부. 그리고 균에 따라서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유리아 플라즈마 유리알리티쿰이라든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이게 상체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. 난감했던 사례 또 없으실까요? 난감했던 거요? 마지막.
사실은 제가 이거를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한번 봤었는데 중환자실은 이해가 돼요. 왜냐면 워낙 중환 환자들이 오고 가시고 경우에 따라서 변이라든가 소변이 이제 오염될 수가 있어요. 어쩔 수 없이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균 중에 하나가 엔테로코쿠스 파슘이라는 균이 있어요. 말 그대로 파슘, 피칼, 변에 살고 있는 엔테로코쿠스 네. 그쪽 계열 균인데 얘는 문제가 항생제가 잘 안 들어요. 위생적인 것, 또 이런 균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정말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무튼 저는 건강한 성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니까 내 몸에 특히 점막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거든요. 점막. 맞습니다. 아시죠? 우리 입안도 점막, 또 위도 안도 점막, 장도 점막, 다 점막인데 그렇죠. 점막이 그러니까 암이신 분들은 항암제 투여를 하면 점막부터 손상이 되거든요. 이 점막으로 그냥 세균이 쭉 다 흡수라고 하긴 그런데 취약한 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점막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콘돔 필수. 착용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신 이호원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